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최근 유튜브에서 다루었던 여러 가지 지금 정치적인 쟁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지금 현황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순서를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먼저 여야가 지금 보궐선거 이후에 지금 내분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당이 있는 민주당 쪽에서도 지금 당권이 걸려 있고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도 당권이 걸려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 문제로 지금 여러 가지 시끄럽죠. 이 민주당이 보궐선거 이후에 책임론에 이어지는 그 당권 갈등에 있어서 핵심은 조국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지금 가장 큰, 문재인 정권의 가장 큰 문제는 내로남불인데 내로남불 이꼬르 조국이거든요. 근데 조국에 대해서 지금 김혜영 전 최고위원이나 초선 5명의 의원들이 조국 문제를 넘어서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대깨문들의 집중타가 이어지고 있죠. 소위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의 대깨문들이 또 행패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초선 의원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금 의원들이 발을 뺀 상태죠. 이제 조국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겁니다. 조국이 무너지게 되면, 조국을 버리게 되면 문재인 정권이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의 당권도 친문들이 손을 놔야 되고 문재인 정권의 기반 자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민주당도 이제 친문의 민주당이 아니고 이제 다른 민주당이 되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조국에 있어서는 한 발도 물러설 수가 없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반성을 하고 쇄신을 하고는 전부 물 건너간 것이고 그대로 똑같이 친문 재판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더 거론할 가치도 없고 이제 민주당이 조국을 놓고 친문과 반문, 비문이 어떻게 쪼개지고 갈라지느냐 그것만을 지켜보는 것이 남았다. 거기에 이제 또 이재명의 처신, 이재명의 선택은 어떨 것인가. 그 다음 지금 국민의힘 부분은 국민의힘도 지금 당권이 걸려 있고 국민의당과 합당을 해야 하고 이게 합당이 먼저냐 당권이 먼저냐 전당대회가 먼저냐 이 논란까지 일고 있는데 여기에 겹쳐서 이제 내일 금태섭과 김종인이 만나지 않습니까? 금태섭과 김종인이 또 제3지대에서 신당을 만든다라고 지금 또 연기를 피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돌아가는 핵심은 무엇이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전당대회에 앞서서 합당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약속을 한 부분이고 국민들에게 그래서 국민의힘, 국민의당이 합당이 먼저고 그 다음 전당대회를 하는 것이 순서다. 합당을 통해서 쇄신을 이루어내면 김종인과 지금 금태섭이 하고 있는 저 신당 부분은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것이다. 김종인과 금태섭은 이 합당 과정에서 잘못되기를 바라고 중도층에 자기들이 움직일 공간이 나올 것이다 라고 지금 예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합당을 방해하고 그 다음 국민의힘을 흔들기 위해서 국민의힘을 쪼개기 위해서 움직여 가는 것이다. 지금은 이렇게 보는 것이 맞죠. 지금 신당 창당을 위해서 실력을 갖췄는지 명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지금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닌 거죠. 저렇게 연기를 피우면서 이 합당, 통합을 방해해보자라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도 당권을 놓고 전당대회가 먼저다, 합당이 먼저다 이렇게 논란이 있는데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지금 국민의힘을 현재 이끌고 있는 주호영도 합당을 우선하고 있고 자기의 또 정치적 입장, 주호영도 지금 당권 도전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주호영 입장에서는 자기의 권한대행이라는 직위를 유지하면서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라도 합당에 좀 우선적일 수밖에 없다. 그 다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오늘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어떤 역할이 주어지더라도 자기가 맡겠다. 합당을 우선해서 추진하겠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밝히겠다. 그리고 자신 보고 전당대회에 출마하라. 통합 야당의 대표로 출마하라고 해도 거부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여지를 다 남겨뒀습니다.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장 출마선을 하면서 대선 후보로 나서지는 않겠다. 포기하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 대선 후보로 나서려면 그 말을 뒤집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자기 말을 뒤집어야 하는 그런 부담감은 남아있죠. 그래서 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통합하게 되면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건 어떠냐 이런 얘기도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제가 지금 전당대회 룰 그러니까 당대표를 어떻게 뽑을 것이냐 이 룰 논쟁으로 좀 옮겨가자라고 하는 이유는 지금 영남이냐 비영남이냐 이런 논쟁은 해봐야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논쟁은 또 어제 오늘 논쟁도 아니고요. 또 영남도 중요하고 비영남도 다 중요합니다. 이런 논쟁으로 가는 것은 비생산적인 논쟁이 된다. 야당의 전체 통합, 쇄신을 위해서는 지금의 전당대회 룰 70%는 그 선거인당 그러니까 당원들의 손으로 뽑고 30% 국민 여론조사를 하는 것을
100% 국민 여론조사를 하는 방안을 한번 논의를 해보자. 이 전당대회 룰을 가지고 논쟁을 하는 것은 좀 생산적이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물론 자기 개인의 이익에 따라서 찬반이 나뉠 겁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 누구나 자신의 정치적 목표를 가지고 당권에 도전하겠다 할 수 있습니다. 그거 나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영남이냐 비영남이냐 뭐 과거 친박 친이냐 아니냐 뭐 초선이냐 아니냐 이런 논쟁은 전혀 사실은 비생산적이기 때문에 경선 룰, 전당대회 룰로 논쟁을 옮겨가면 이건 좀 생산적으로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갈등으로 일어나는 그런 부작용도 최소화하면서 국민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100% 지난 보궐선거 경선에서처럼 100% 국민 여론조사로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당원들의 의사를 70%를 주는 부분은 좀 조정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은 당내에서 넓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선 전국에서 당이 통합하는 마당에 좀 조정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100% 여론조사는 아니라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8대2라고 하더라도 국민 여론조사, 국민의 뜻을 묻는 것을 더 넓히는 것이 중도층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틀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필요하다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김어준 그 서울시 교통방송 김어준 그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데 왜 이것에 대해서 뭐 김어준 자신이나 교통방송이나 서울시 측이 빨리 해명하지 않느냐. 공영방송에 대한 어떤 논란이 문제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빨리 해명하는 것이 의무고 또 자신들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왜 해명을 하지 않는지 의심스럽다라고 했는데 오늘 교통방송 측에서 해명이랍시고 했어요. 근데 내용이 이겁니다. 김어준이 그 방송을 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에 김어준이 지금 출연료를 가져가는 부분이 그 수익의 10%도 되지 않는다. 그 다음 출연료를 주는 부분과 세금 처리하는 부분이 문제가 없다. 아무런 불법 요인이 없다. 이렇게 밝혔어요. 지금 김어준에 대한 의혹은 이 출연료 부분과 어떻게 그렇게 편향 저질 방송이 방송국에서 일어날 수 있었는지 이 공영방송 내에서 그 체계가 그 다음 김어준의 수익이 서울시 교육청이나 뭐 경기도 교육청 등등 해서 그 몰아주기, 광고 몰아주기인데 이게 왜 일어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일어나는 게 가능했느냐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등에 대한 답변은 전혀 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교통방송은 이걸 지금 해명할 의지도 없고 해명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모두가 한통 속이 아니고서는 이건 불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이 방송이. 방송국 내에는 자체적으로도 심의 기능이 있고 굉장히 팀별로 다 나뉘어져 있습니다. 특히 공영방송 경우에는 서로가 서로를 감시 견제하는 체제가 되어 있도록 하죠. 근데 그게 전혀 안 되어 있는 걸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서울시가 나서서 서울시가 관계 부처가 다 있습니다. 감사관실을 비롯해서 뭐 홍보 담당관 다 그 재정 지원을 하는 부처도 있고요. 다 있지 않습니까? 교통방송에 대해서 이 김어준에 대해서 전체적인 조사를 해서 전모를 국민들 앞에 밝히면 뭐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부분이다. 김어준에게 책임이 있고 교통방송에 책임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법적인 조치 또 방송국에서의 조치 하면 되는 일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부분입니다.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김학의 불법 출금에 대해서 수사를 틀어막고 여러 가지 불법을 저질렀다는 그 의혹에 대해서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해왔지 않습니까? 수원지검에 4차례나 소환을 또 응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수원지검에서 불구속 기소를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대검찰청에 결재를 올린 것 아닙니까? 대검찰청이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내부회의를 통해서 조남관 대행이 기소를 하겠다. 기소를 하는데 단 지금 검찰총장, 차기 검찰총장 인선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차기 검찰총장 인선을 마치고 난 다음에 기소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이제 현직 중앙지검장이 기소를 당하는 이런 뭐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연히 이성윤은 사퇴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표를 내야 합니다. 이성윤은 지금 불법 출금에 대한 이 의혹, 수사를 깔아뭉갠 의혹뿐만이 아니고 각종 뭐 라임 옵티머스를 비롯해서 윤석열 뭐 가족에 대한 조사, 그다음 송철호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 모든 걸 틀어막고 있었거든요. 그런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성윤은 사표를 내야 합니다. 이 지금 기소가 되기로 결정이 됐으니까 기소를 하기로 결정을 했으면 아니면 바로 지금 청와대에서 경질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승윤을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문재인 정권이 권력형 각종 비리에 대해서 수사를 틀어막겠다를 만천하에 공개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이 결정적으로 국민들로부터 신임을 잃어간 것, 그것을 보통 조국 사태로 봅니다. 내로남불의 대명사인 조국 사태를 계기로 문재인 정권이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이승윤도 조국처럼 보는 게 아니라면은 여기에서 이승윤과는 손절해야 될 때가 왔다. 이승윤 스스로도 사표를 내고 이제 다른 모든 부분 의혹, 갖가지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받겠다, 재판을 받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고맙습니다.